안녕하십니까, 강탁입니다. 자, 2018년 11월 16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탁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지난주에는 강타가 이제 큰 돈을 먹었었죠, 우리가. 하지만 지난주에는 숨도 못 쉬고 죽었습니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간에 2주 연속 대승을 하고 다음 주는 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한 달을 정리해 봤을 때 승리로 마무리를 했던 강타입니다. 하지만 근간 2주 동안은 한 번은 대승을 하고 한 번은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는 퐁당퐁당 승부를 하고 있는 또 강타이기도 해요. 누구나 매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매주 이길 수 있는 경마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는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저하고는 이상하게 사대가 안 맞더라고요. 배당도 뭐 이상하게 들어오고 조금 저는 그렇게 좀 처음에 그러니까 흐름을 잃어버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 이제 한 달은 평균적으로 누가 이기느냐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주 이길 수는 없거든. 매주 이긴다는 거는 이긴다고 광고하는 애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경마가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서 말장난하는 거 보고 맞지도 않은 거 맨날 올려놓고 그 삼상승까지 올려가지고 뭐 맞췄다고 그냥 복승 보면 돼. 복승이 몇 배짜리 맞췄냐 이거 보고 거기에다 과대 광고하는 애들은 이 새끼도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달을 정리하면 2주는 이기고 1주는 평타, 그리고 나머지 1주는 와장창 무너지면서 한 달 평균 성적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꾸준히 승리로 하고 있는 강타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근간에도 꾸준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환수율 측면에서는 한 달 평균 환수율도 100%가 넘는 환수율을 보이고 있고, 길게는 1년 환수율을 보더라도 강타가 100%가 넘는 유일무이한 그런 전문가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졌다고 해서 강타가 기가 죽을 강타가 절대 아니에요. 왜? 이번 주에는 또 대승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보십시오. 강타가 이기나 지나 한번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승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기수들도 좀 등짝이 바뀐 기수들이 많고, 또 전반적으로 또 대상 경주도 있고, 또 이 부산 경마가 조금 그동안 파업 등으로 인해서 신마 경주가 미뤄진 경주가 좀 많았는데, 그 미뤄진 경주가 이번 주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 경주에서 신마 경주가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외의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포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힘차게 부산제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제 1경주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8번 한라 황후라는 마필입니다. 신마 중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요 마필은 사실상 오버 골드 티켓에 지난번 경주 때 어수가 기승을 해서 멋지게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편성은 사실 오버 골드 티켓이 팔리는 경주예요. 팔리는 경주인데 사실상 이번 경주에서는 오버 골드 티켓이 선행력에 하강을 하면서 취입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은 완벽하게 대가리라고 보기에는 좀 깨름칙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주행검사 시에 1차에는 출발 물량을 보였고 2차에는 초반 스피드가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안쪽 게이트에 지금 오버 골드 티켓이 빠르고 외곽 게이트에 지금 12번 영성스타 같은 마필이 빠르거든요. 근데 오버 골드 티켓은 이번에 빠르게 못 나가. 그러면 11번 영성스타 같은 마필과 8번 한라왕후 중에서 누가 초반 승부를 띄우느냐인데, 일단 조용배 마막에서 2도를 출전시키고 있는 8번 한라왕후가 초반 강공으로 해서 최선 승부는 필수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8번 한라황후와
오버 골드 티켓보다는 저는 11번 영성스타 쪽에 승부를 하고 오버 골드 티켓은 받치는 쪽으로 고려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필들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는 배당의 가능성도 조금은 내포를 하고 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 또 안쪽에 2번 스파클 같은 마필도 팔릴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존재하는 상황이 많이 존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심쩍은 구석도 있어요. 미심쩍은 구석도 있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8번 한라운과 현재로서는 11번 영성스타 쪽에 메리트를 두고 공략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기바로 팔리는 마필들의 너무 연연하는 전략은 조금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 오르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순수 능력만 놓고 본다면 3번 산수유가 가장 좋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이 편성에서는 산수유가 가장 센 말이에요. 센 말이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기본적으로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배당판에서는 또 7번 천마지존이 팔리죠. 7번 천마지존이 강하게 팔리기 때문에 7번 천마지존도 배팅권에서 제외하게 완전히 안 된다, 이렇게 제외를 하기는 사실상 힘든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3번, 7번 막권이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에는 이제 뭐 2번 날개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우후죽순으로 팔릴 공산이 높은데, 제가 보는 경제에서는 이들 마필들이 이번 경시 입상에 성공을 할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의외의 마필들이 선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배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팔리는 마필들보다는 안 팔리는 마필들에게 공격적으로 배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기마와 비인기마 간의 능력차가 굉장히 미세하거든. 3번 산수에도 전형적인 기본마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급상승대 전력을 보여주기엔 다소 희박하다고 생각해. 7번 천마지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복병만을 놓고 인기마를 역으로 바닥에 깔고 가서 중배당 이상을 기대하는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자, 그래서 3번이나 7번은 충만은 아니라는 게 핵심적인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주목해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2번 나키타라는 마필입니다. 2세 10만 경주인데, 2번 나키타가 주행검사 2번에 걸쳐 통과를 했는데, 직전 경주 때 모습은 거의 뭐 환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선취인 연모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편성에서는 뭐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얘는 대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성장마 중에서 당연히 3번 닥터 썬더라는 마필이 그래도 좋습니다. 주행검사 때는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선행력이 2%가 부족해서 그렇지 뚝심도 괜찮고 전반적인 마필 자체는 약간은 땡땡이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부지게 잡아줄 수 있는 다실방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닥터 썬더도 충분한 가능성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뭐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이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중매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주도 인기 많은 팔릴 수 있는 마필이 버팅기고 있죠. 바로 2번 거성여걸입니다. 당연히 팔리겠죠. 선행력, 하지만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도 옴팡지게 끌어내면서 선행을 갖고, 종반 지구력도 옴팡지게 끌어내면서 멋지게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입상에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성공을 했으면 괜찮은데 성공을 못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편성에서 2번은 자르고 갈 생각입니다. 왜? 아니 너무 능력 발휘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인기만으로 오히려 공략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다. 그래서 이번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 경주에서 꼭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누구냐? 기본적인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7번 칸의 재앙이라는 마필이 기복이 좀 심합니다. 하지만 직지점 경주 때 거의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래 김대현 기수가 이 마필을 타고 입상에 성공을 했어. 그러고 이제 지난번이 승급전이었거든요. 지난번이 이제 승급전이었는데 승급전에서 철저하게 탐색을 한 것이 이번에는 이제 보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충분히 7번 칸의 재앙이 이번에는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이라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경주고 오히려 2번 거성여걸에 대해서는 인기권 전력이지만 과감하게 잘라보고 싶은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 제주 준매인 승부처는 작심 배당이 가능한 그런 승부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환상적인 공략, 배당 공략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 이경주, 제주차 이경주에는 멋진 상황을 한번 기대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마 중에서는 4번 굿댄서, 4번 굿댄서가 그래도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선행을 현재까지는 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4번 굿댄서는 피리 배팅권에는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리고 신마 중에서는 7번 트루벨러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번 편성 2세 신마 경주인데 거리가 1300이에요. 1300이면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올라올 수가 있겠는데 7번 트루벨러는 선행력보다는 뚝심 유지로 승부가 가능한 마필이라서 신마이긴 합니다만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4번 굿댄서와 7번 트루벨러가 가장 좋은 마필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경차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실 이번 경주는 당연히 4번 신가덕도가 강하게 팔릴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 순발력이 향상을 바탕으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임에도 분명한데 4번 신가덕도가 과연 이번 경주에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강권인 마필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위태위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고도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다소나마 위태위태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번 신가석도에 대해서도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주의는 아니지만 오히려 얘보다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금마루가 승부를 한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가석도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오히려 1번 금마루가 승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발상적인 공략 방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1번 금바로가 승부를 했을 때 능력적으로 이길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있냐가 문제인데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 측면에서 높게 맞을 수 있는 마필들을 포진을 하고 있는 편성이라 결과 자체도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에서는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인기마들이 부러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갖고 있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4경주로 넘어갑니다. 제가 아까 초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는 이제 밀린 10만을 숙제 감정 하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자, 다음 4경주는 부산 4경주는 이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이번 4경주에서는 팔리는 마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3번 천년의 질주도 강하게 팔릴 것이고, 뭐 2번 티즈라인도 좀 팔릴 것이고, 뭐 이것저것 팔리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3번 천년의 질주는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키는 마필이지만 이번 편성은 의외의 마필이 전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마필들이 배당을 갖고 들어오면서 터뜨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기에 제가 핵심인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1300일에서 어느 마필이 유리할지에 대한 일단 숙제가 남아있고 그 숙제를 하기 이전에 또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 그런데 이 편성은 의외로 3번 천년의 질주는 배팅권에 당연히 가져가는 마필이지만 얘도 기복형 마필이고 2번 티즈라인 같은 마필은 인기는 모으겠지만 능력이 안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산 4경주 역시도 배당의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바에 대한 공략은 상당히 불안하다.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개차 4경주입니다. 순수 능력만 놓고 본다면 3번 녹색전사가 절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2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능력만 갖고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보니까 당일 배당판에서는 그나마도 거리 경험이 풍부한 7번 백록장원이 강하게 팔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7번 백록장원은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요 마필이 핵심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번 편성에서는 7번 백록장원과 3번 녹색전사 같은 마필들을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데 거리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3번 녹색전사는 이 편성에선 충분히 다코스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을 세게 봐야 된다. 자, 그래서 3번 녹색전사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게 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5경주.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이번 경주는 이 우선적으로 배당판의 인기마에 연연하는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과 시키지 말아야 되는 마필. 요거에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인기마들은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인기마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더욱더 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타 인기마보다는 저는, 9번도 인기마예요. 9번 우샤인 너트도 인기마인데, 9번 우샤인 너트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봐주고 싶다. 지난번 경주 때 공백기를 갖고 휴양을 한 뒤에 출전을 해서
향상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이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요번에는 다시 한번 등짝 자체를 조인권위로 바꿨어요. 근데 조인권위가 사실 요 마필의 재검을 치른 기수거든요. 그러면 이번엔 사실상 요 마필의 실질적으로 적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원이 아니거든. 그랬을 때 총력전을 펼친다고 할 것 같으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9번 우샤인 너트가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를 해서는 안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5경주는 배당이 터진다고 생각을 하고 무슨 뭐 이 말 저 말 이렇게 경주 외적인 면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마벌이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능력대로 정석대로 붙는 것이 오히려 5경주를 적중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부산 6경주, 부산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6경주는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어떤 말이 가장 세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이 편성에서는 9번 닥터시크라는 마필을 강하게 봐줘야 되는 편성입니다. 승급전은 아니지만, 요 마필은 데뷔전에서는 선행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이전제에서는 취임력을 보여줬고요. 취임력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서 지난번 경주 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전반적인 마필 자체의 능력은 9번 닥터시크가 굉장히 좋다. 자,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는 닥터시크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강하게 봐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9번 닥터시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고, 반대로 8번 BK 캠블에 대해서는 인기마이지만 가감하게 잘라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무조건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기의 특징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제7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배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는 사실상 팔리는 마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2번 패셔널 같은 마필이 아마 팔릴 거예요. 팔리는데 또 8번 부경 스토리도 굉장히 강하게 팔릴 거예요. 8번 부경 스토리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추세인데, 얘도 선입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무조건 선행마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또 1번 타임킨도 굉장히 강하게 팔릴 것 같은데, 인기마 중에서는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읽어주고 싶은 마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과연 어떤 마필들이 실질적인 능력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1번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직전 경주에 공백기도 있습니다. 근육통 등으로 인해서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사이즈는 제일 세긴 세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타임키는 일단 기본적인 막권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이지만 절대적인 충만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가감하게 자르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니라 배팅권에 안착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마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지만 이 편성에서는 강축이 버티고 있습니다. 무조건 얘가 강축이에요. 그 강축을 놓고 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성에서는 강축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축을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강축이 존재하고 있는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타임키는 인정을 하고 가지만 나머지 뭐 2번 패셔널이라든지 이런 마필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에요. 패션왕 같은 마필은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고, 1번 타임키는 그나마도 봐줘야 되는 마필이지만 역시나 충만은 아니라는 점이 두 번째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제 8경주. 이번 8경주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어떤 마필이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사이즈만 놓고 보면 10번 클로브 윌리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조심은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0번 클레버 윌리는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마필로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3번 위닝 어게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그나마도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위닝 어게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번 크레버 윌리와 3번 위닝 어게인 쪽에는 포인트를 주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제 9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2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배당의 가능성과 안정적인 능력으로 끝날 가능성, 양자를 모두 겸비를 하고 있는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 과연 어떤 마필들이 가장 입상권에 근접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외곽이지만 10번 할라스카이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는 있습니다. 거리 경험도 풍부하고 중장거리를 계속 뛰면서 또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10번 할라스카이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면 분명한데, 나머지 마필들이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1번 우승 티켓도 굉장히 강하게 팔릴 수 있고, 또 여러 마필들이 팔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구경주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가장 농후하지만, 의외로 이런 경주가 실전에서 의외로 또 안정적인 배당으로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경주는 양면성을 좀 띄고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조금은 배당의 가능성과 배당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분명히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압축 구도로 때릴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다. 그래서 여기 구경주는 저는 무조건 배당이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안정된 선에서 끝날 수 있는 2차 메인 승부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배당을 공략을 할 땐 우리는 적중적으로 중배당 단통으로 때리고, 남들이 다 여기서는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할 때는 반대로 우리는 배당이 터지는 경주로 때릴 수가 있는 그런 하루가 오늘 부산경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8번 퀸 오피스가 그래도 제일 센 말입니다. 이 편성에서 누가 뭐라고 해야 되는데 8번 퀸 오피스는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해요. 자, 여기에 4번 담양공주가 강력하게 팔릴 공상이 높아 보이는 마필인데, 안 된다고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뚝심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번 편성은 8번 퀸오피스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4번 담양공주는
선행 경합으로 이번 경기에서 8번 퀸오피스가 부러진다면은 4번 담양공주가 올 수 있는 편성이지만 8번 퀸오피스가 선행을 가서 경주를 주도해버린다면 4번 담양공주는 입상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4번 담양공주는 자르고 8번 퀸오피스 쪽으로 승부수를 던져보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시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끝장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작심 배당 와장창하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조심은 당연히 필수이고 공격적인 배팅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당한 난타전 영상의 구도로 끝날 공상이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이 또 하나의 또 이슈가 될 수 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승급전을 지난번에 했던 이번 우승환호가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안정적인 경기력 성장을 근간에 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2번 연속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지난번 경주 때 승급전에서 조정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라 이번에 무조건 직전 이상의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우승환호는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배팅권의 거의 충막감으로까지 읽어주고 이번 끝장 승부처의 핵심적인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부산경마 경마방송 모두 마무리 짓고 현장에서 꼭 이기겠다는 약속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